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저희 진보TV를 클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젯밤 손흥민 선수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 게임에 4골이나 넣었는데 왼쪽 발이든 오른쪽 발이든 볼 터치 몇 번에 골을 성공시키는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사우스햄튼 참 망연자실 속수무책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벽 잠을 설치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사람이 겸손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실력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는데 겸손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칼집 없는 칼과 같지 않습니까? 겸손하니까 칼집 있는 칼처럼 앞으로 정말 위대한 선수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응원하면서 오늘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자지러들었지만은 추미애 장관 아들건 가지고 온 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국진당과 보수 언론으로 얘들이 만들어 놓은 농간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100%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책골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뜬금없죠. 내가 왜 자책골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진당이 이 이슈에 대하는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아인이가 조태호 역으로 나오는데 악역이죠. 거기서 유아인이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이 대사가 나와요. 난 더불어민주당과 국진당 하는 것을 보고 이 대사가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딱 맞아떨어져. 자, 7월 말과 8월 초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뛰는가 그것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2014년도에 통과시킨 강남 부동산 특혜법이라고도 하는 부동산 3법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특혜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강남의 재건축을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초과 이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하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심층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이 144명인데 대부분 다 그때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혜를 본 의원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이 21명이었는데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었어. 그 중에서 21대 총선에서 걸러지지 않고 다시 당선된 의원이 4명이었습니다. 주호영, 윤영석, 이현승, 윤재호. 그럼 그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퇴 요구해야죠. 그것은 이해충돌 위반입니다. 정면으로 이해충돌 위반이에요. 국정을 논하라고, 국사를 논하라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국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 자기 입속,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뒷전을 하고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죠. 물러나라고 해야죠. 도의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해야지. 줄기차게 요구해야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그때 뭐 했는가? 잠잠 침묵 수행 중이었어. 침묵 수행 중. 나는 이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보내준 180의 의석이나 지어주고 이렇게 거대 정당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라고 그런 국회의원들 쫓아내라고 심판하라고 그렇게 그런 의석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야. 깝깝해. 세상에. 근데 반대로 자 국진당 하는 거 보십시오. 국진당. 조국 장관 딸 표창장 그게 뭐라고? 온 나라를 한번 뒤집었다 놨어.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 그 목포 구조심 저녁이 되면 귀신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동네 그걸 활성화시키겠다고
조카까지 이사를 시켜가지고 집도 사주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근데 그걸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뭘로?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그렇게 했던 애들이 이 애들입니다. 이 정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 보십시오. 30년 동안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그걸 헐어내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돈으로 횡령했니, 배임했니 얼마나 몰아세웠습니까? 얼마나 또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권도 마찬가지야. 얘들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있는 문제도 묵살해버리고 뭉개버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사태가 생긴 겁니다. 질질 끌려가. 어떤 의혹이 하나만 생기면 그 해명하기 바빠. 물론 이게 이제 규명이 돼가지고 국진당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꼭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보다보다 못해서 제발 물어라. 니들이 안 묻니까 물어뜯긴다라고 내가 이 영상을 이렇게 다뤘지 않습니까? 하도 보다 못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수 진보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짜 보수예요. 쟤들 내에서 진짜 보수가 옳은 소리 하면은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이렇게 왕따시켜버려, 몰아세워버려. 그러니까 가짜 보수만 판을 쳐. 그럼 가짜 보수의 본색은 뭡니까? 이수ộc 추구, 사리사욕, 몰상식. 이런 집단들이에요. 저 정당이. 이익 추구 집단이죠. 국가와 국민 없습니다. 순서 세면 몇 번째 안에 들어갈지 몰라. 자기들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들 권력이 먼저예요. 저 보수가 아니죠. 그럼 저런 애들하고 언제 뭐 상식적인 협치를 하니 뭐니 이런 것에 매달릴 거냐고. 국민은 그러라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준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식은, 협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세력과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국회에서 추미애 아들 무릎 수술해가지고 30일 동안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어. 그거 가지고 4일 휴가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압력을 넣었니, 직권 남용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네. 국힘당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물어. 얘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정치 세력입니까? 아니죠. 몰상식한 집단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진당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삼을 것인가 안 삼을 것인가. 문제를 안 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집단이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커다란 이슈가 있는데도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해. 자, 드디어 드디어 이제 사건이 생겼어. 박덕흠이가 400억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자고 나니까 1000억, 또 하루 자고 나니까 2000억, 또 이번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3400억으로 수주액이 늘었습니다. 자기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할 때 그 산하기관,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주액이 이렇게 많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원 사퇴시키고 안 시키면 출당시키고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이해충돌 위반, 노골적인 이해충돌 위반입니다. 더불어서 패키지로 묶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호영을 비롯한 그 4명, 그 다음에 박덕흠, 그 다음에 조수진. 얼마나 이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이런 정치인들이냐고. 염치가 없죠.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사퇴시켜야 돼. 사퇴 안 시키면은 국진당에 출당시키라고 해야 돼. 줄기차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들 그런 정치 공세에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정치 공세를 해야 돼. 정치 공세해야 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국회에 놔두면 안 되거든. 자꾸 이슈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알죠. 저 국진당이라는 단체가 정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인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 권력력이 먼저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정치 공세, 이슈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허다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애들이 지금까지 국진당에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나라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면 되는 건 이렇게 큰 이슈를 가지고 쟤들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뒤집어 놓지 못한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무능한 정당입니다. 저렇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온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개혁의 명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법들을 저항 없이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신사 숙녀 여러분 돼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준 것은 물어 뜯으라고. 누구를? 몰상식한 사람들, 자기 이속만 추구하는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국회에서 몰아내라고 여러분에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국민이 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협치는 상식적인 사람과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혹시라도 공감하신다면 구독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